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일수록 자기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은행 대출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언젠가는 은행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러니까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잘 버는지,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내야 하는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개인이 내야 하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민간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줄 때 매기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은행들도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대출자들한테 돈을 대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은행한테 많은 돈을 이자로 줘야 한다면 당연히 대출자들한테도 많은 돈을 이자로 걷어야 하고요. 반대로 한국은행한테 줘야 하는 이자가 줄어든다면 대출자들한테 받아야 하는 이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준 뒤 그 이자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거두는 게 바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내가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 신용대출의 금리, 전세보증금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얼마인지, 한국의 실업률은 얼마인지, 또 수출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통계들을 모은 뒤 한국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요. 한국 경제가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면은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한국 경제의 상황 말고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정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게 되고요. 반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하게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미국의 돈인 달러가 사실상 전 세계 공용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따라서 낮추는 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경제에 매우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걸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1년에 모두 8차례 개최하는데요. 이 회의의 공식적인 명칭은 연방시장공개위원회입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을 비롯해서 모두 12명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가 열리기 2주 전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베이지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12개 지역의 경제가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유지할지, 내릴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미리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정부 관료,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들이 그 내용을 찾아서 읽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만든 보고서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각 지역별 실업률과 고용률입니다. 미국의 지역별 실업률과 고용률은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이 정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의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늘어나게 되고요.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내가 내야 하는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따져가다 보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미국 어느 소도시에 실업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가 결국은 내 월급 통장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또 그 기준금리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린 건 오늘날 전 세계 경제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든 나만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큰 흐름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불리기는커녕 그 돈을 제대로 지킬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가 우리의 월급 통장과 생활에 어떻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은 기준금리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만 해도 바쁜 직장인들이 어떤 경제 상식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혼자 확인해서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만을 다룬 좋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쓴 책입니다. 지난 4월 출간됐는데요. 출간된 지 26일 만에 3세를 찍었으니까 시장에서의 반응과 독자분들의 평가도 나쁘지는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1가지의 필수적인 주제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시도해보셨지만 며칠 못 가 포기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라면 제 책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을 읽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내기 전에 책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유튜브 방송과 팟캐스트 방송으로 만들고 또 그 내용을 블로그에 글로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쉽게 다룰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 유튜브 방송과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과 블로그의 주소는 제가 이 방송의 설명글에도 함께 써두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를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청자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